안녕하세요. 박문각 서울법학원에서 경제학 강의하고 있는 손병익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5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또 그리고 1년 동안의 제 수업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2025년 감정평가사 시험을 위해서 또 이제 진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설명에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합격에 가까운 그런 이제 학습 방법을 좀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제 이력을 적었는데요. 우리가 또 이제 수업하면서 또 이제 같이 이제 호흡하면서 또 친해질 거니까 간단하게 이력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현재 이제 서울법학원에서 이제 감정평가사용 그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사 쪽도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친해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학 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셨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경제학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단 우리 시험의 경제학 과목은 이제 크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을 좀 묶어서 이렇게 거시경제학 책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서도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시경제학, 그다음에 거시와 국제를 합쳐서 이제 거시편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경제학 혹은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이 뭘 배우는지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배우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로 시험은 이제 총 40문제가 나오는데요. 미시가 20문제, 거시가 20문제, 요 정도로 한 반반 정도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원별로 이제 나오는 파트 같은 거는 매해 조금씩 조정이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시 절반, 거시 절반 이렇게 큰 틀로 보시면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1차에서는 총 5과목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3과목이 1교시고요. 1교시에 이제 경제학 과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한 2시간 정도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제 민법이랑 부동산학 원론을 최대한 1시간 이내에 끊고, 그다음에 나머지 1시간을 이제 경제학에 쏟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수험 전략을 짜고 계신데, 그 정도로 이제 경제학이 조금 더 문제에 투입돼야 되는 시간도 많고, 좀 문제 풀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요 두 과목을 1시간, 그다음에 경제학을 1시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그 비중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수험 정보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수험 후기 같은 것도 보신 분들도 있고 하실 건데, 그 경제학이 어렵다라고 소문이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2교시에 있는 회계학이 꽈락률이 1이고, 그 다음에 1교시에 있는 경제학이 꽈락률 2위. 그래서 한 30% 이상 정도 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제학 때문에 이제 좀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하고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단단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 가보면은 경제학 어렵다고 했고 굉장히 또 겁을 먹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미리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또 이제 저랑 공부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좀 잘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경제학이 왜 그렇게 어렵냐라는 걸 이제 저도 이제 막 강의를 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 요 3가지 정도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학의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경제학이라는 게 학문이다 보니까 범위도 굉장히 넓고, 또 책도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경제학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거 갈피를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경제학이라는 게 살면서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죠. 경제학과에서 수업을 듣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경제행위, 우리가 돈 버는 거 이런 거는 관심이 많지만 경제를 학문적으로 접근해 본 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외계어 같다, 도대체 무슨 외국어 같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겨우 이론을 익혔더니 이번에 우리가 결국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론과 문제풀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이론은 내가 그래도 좀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풀이가 너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점에서 어려워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요거에 맞춰서 요런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왜 어려운가 요거 3가지를 파악해서 저도 그거에 맞게끔 좀
좀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감정평가사 범위에 좀 딱 맞는 맞춤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경제학을 학문으로서 접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지 혹은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지 그거 구분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강의를 하는 게 강사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의 좀 부담을 줄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1번이랑 연결된 건데 범위를 줄여주고 이해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끔 해줌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된 풀이법으로 문제 접근을 좀 쉽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이제 이론 내용을 배우고 나서도 그거를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마다 접근 방법이 다 다르고 풀이 방법이 다 다르면은 그거를 이제 감당하는데 소화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같은 단원의 문제는 최대한 일관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느 단원이 나오면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야겠다. 여기서 배운 이론 내용이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익힐 수 있게끔 좀 그런 식으로 일관된 풀이 방법으로 문제 풀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될지는 우리가 수업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올해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될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기본 심화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우리 학원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학 강의는 매주 수요일에 시작을 하죠. 수요일, 금요일, 그래서 이렇게 뭐 시작 일자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강의 횟수는 각 강의별로 16회, 16회, 그다음에 12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횟수를 이제 막 늘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딱 요약된 내용, 핵심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막 최대한 보강을 많이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는 좀 가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커리큘럼 중에 좀 특이한 거는 저는 좀 이제 개인 사정이 있어갖고 학원에서 조금 잘 양해를 해주셔서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16회인데 수, 금일 하면 좀 빨리 끝나겠죠? 이제 강의가 7월 10일에 다른 이제 과목들이랑 같은 주에 시작은 하지만 각 과목별로 좀 끝나는 시기는 조금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수, 금, 일, 주 3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후 2시에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제가 작년에도 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크게 관련이 없을 건데, 어차피 뭐 업로드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강 오시는 분들은 수, 금, 일로 진행된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일요일 날 혼자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냥 뭐 독서실에서 놀거나 하는데, 그냥 일요일 날 와서 수업이라도 들으면은 뭐라도 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는 이제 7월 달에 개강을 하는데, 이제 강의 대상은 일단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뭐 학교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건데, 최대한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하고 이론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교재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정병렬 선생님이 쓰신 경제학 연습 9판, 미시편, 거시편 둘 다 있는데 그거 두 개 다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단권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 자료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PDF를 무료로 제공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직접 출력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 필기 노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필기를 할 수 있게끔 빈칸을 좀 뚫어놓은 노트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경제학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화면으로 보고 넘어가기보다는 이제 그래프도 그려보고 수식도 써보고 이런 손으로 쓰는 공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필기 자료는 나눠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필기 노트를 한번 직접 만드시면은 요걸 이제 뒤에 커리큘럼에서 계속해서 단권화 노트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제공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본 강의의 최대한의 목표는 경제학 이론을 학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제풀이를 많이 안 할 거예요. 문제풀이를 거의 안 하고 경제학 이론만 좀 제대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학 이론이 어려워요. 처음 느끼기엔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내용의 이해도 제대로 안 됐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당연히 안 풀리겠죠. 그러면 이제 더욱더 경제학에 대한 거부감만 생기고 어렵다라는 선입견만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이론 강의에서는 최대한 이론 내용을 정확하게 익히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심화 강의에서는 학원 커리큘럼상 제목이 심화긴 한데 심화라고 해서 뭐 안 배운 걸 더 배우냐 그런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기본 강의 후에 한 번 더 2회독하는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처음에 이론 강의, 기본 강의에서는 막 용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좀 딥하게 가지만 심화 강의에서는 이제 좀 2회독할 수 있게끔 복습할 수 있게끔 좀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이제 막 여러 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걸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심화 강의를 통해서 이제 쭉 그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은 복습도 자연스럽게 되게끔 그래서 기본 강의 이후에 2회독을 위한 복습용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은 이제 뭐 재시생분들은 혹시나 이제 뭐 기본 이론을 또 추가로 들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이 되시면은 뭐 심화 강의부터 왜냐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심화 강의부터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구판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는 문제를 거의 안 풀 거라고 했잖아요. 심화 강의에서는 이 책에 수록된 기본적인 문제들도 풀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접근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익힐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이때는 경제학 강의 노트라는 책을 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요 필기를 직접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심화 강의에서도 계속 필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강의 교재로 경제학 강의 노트라는 거를 좀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때는 경제학 이론이 90, 문제 10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때는 이제 이론을 복습하고 한 뭐 7, 80 정도 그다음에 문제도 풀이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차 문제 풀이 비중을 올려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진행하는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이제 이론을 앞에서 1회독, 2회독까지 심화 강의까지 봤으면은 이론 내용은 충분히 익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을 좀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이론 복습, 그 다음에 문제풀이 50, 50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차 이제 커리큘럼이 뒤로 갈수록 문제풀이의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좀 강의를 구성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용 문제집으로는 제가 쓴 이제 감정평가사 경제학 주제별 기출문제집이라고 그래서 또 이제 좋은 책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필기노트 있죠? 직접 만드신 거는 요거 구입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구입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직접 만드신 필기노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단거나 하면서 복습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요 강의노트는 나중에 보시고 뭐 필요하시면 사셔도 되고 본인이 만든 거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의는 이제 내년이죠. 2025년 1월에 진행을 할 건데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실전 감각을 연습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제가 자체 제작으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자세한 학습 방법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수업이나 혹은 뭐 수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상담하실 내용이 있거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는 분들은 위에 제 이메일이나 제 아래 카페도 있거든요. 여기에다 해주셔도 되고 혹은 이제 학원에도 질문 게시판이 있죠. 학원의 강사별 질문 게시판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